드랍숄더 완전 정복 이론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잉핏입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오버핏 드랍숄더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들 만들어 입으셨죠? 그래서 제가 드랍숄더 패턴 완전 정복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론편과 제도 실수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론편입니다. 이 P자 기본 원형 자로 제가 드랍숄더의 구조 몇 가지를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실습해 보겠습니다. 페이퍼핏 카페 바질시드님의 사진입니다. 이 어깨는 제 어깨라고 합니다. 자기 어깨 근처에서 소매가 달리는 이런 디자인은 제 어깨, 반면에 이렇게 어깨에서 떨어져서 소매가 달리는 이런 숄더는 드랍숄더라고 말하죠. 이 사진은 페이퍼핏 카페 데이지님의 사진입니다. 착장하셔도 이렇게 자기 어깨에서 떨어져서 소매가 달리죠. 그래서 드랍숄더. 자, 이제 패턴으로 드랍숄더의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기본 원형자 뒷판에 소매를 붙여서 드랍숄더의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크게 드랍숄더 구조는 어깨 두 가지, 아몰 두 가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어깨 두 가지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어깨 구조는 직선적인 어깨 드랍입니다. 이렇게 어깨선을 연장으로 해서 소매 라인을 그려주는 첫 번째 형태. 두 번째는 꺾이는 어깨 드랍입니다. 이렇게 어깨선에서 오다가 꺾여서 소매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어깨에서는 직선적인 어깨 드랍과 꺾이는 어깨 드랍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몰 구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옆선 연장의 느낌으로 올라오는 직선적인 아몰과 두 번째는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곡선적 아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직선적인 아몰은 연장의 느낌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반드시 직선일 필요는 없고 곡선으로 그리더라도 입었을 때 직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직선적인 아몰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고요. 되게 심플하고 동일한 조건에서도 그러니까 같은 품으로 같은 상동 사이즈로 제도를 하더라도 이 직선적인 아몰이 더 드랍처럼 보입니다. 이 어깨 포인트에서 떨어지는 거리가 더 길죠. 이렇게 곡선적인 아몰의 어깨랑 다르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도 이 직선적인 아몰이 더 드랍처럼 느껴집니다. 이쪽이 더 캐주얼하고요. 곡선적인 아몰이 더 여성스럽고 포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라인이 더 길어지고 짧아지고 디자인 안에서 변동이 많기 때문에 패턴 제도할 때는 소매통이 약간 커질 수 있거나 하는 변수들이 많고 디자인으로는 아주 다양하게 풀 수 있는 제도법입니다. 모아서 보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어깨 두 가지, 아몰 두 가지. 이 네 가지 조합으로 어깨 하나, 아몰 하나 선택하셔서 서로 1번과 2번 아니면 2번과 2번, 1번과 1번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패턴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충분히 이해하시고 제도 실습 시간에 저와 함께 제도하시면 아주 쉽게 어깨 드랍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어깨 구조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선적인 어깨 드랍, 그러니까 어깨선에서 연장해서 그리는 이 어깨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어깨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유형으로 그려질 수 있는데 보통은 이 어깨 포인트에서 이 수치가 기본 원형보다 얼마 올라가서 연장으로 그으시오.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잘 아시겠죠? 직선적인 어깨 드랍, 어깨의 연장으로 쭉쭉 그려주기 때문에 쉬운 제도법입니다. 자, 여기서 드랍숄더와 오버사이즈 그리고 아몰 깊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드랍숄더와 오버사이즈는 절친 사이잖아요. 그죠? 거의 오버핏은 드랍숄더고 드랍숄더는 거의가 오버핏입니다. 품이 기본 원형에서 이만큼 키운다고 생각했을 때, 그죠? 여기가 원래의
사이즈였고 품을 이만큼 키우고 또 이만큼 키운다고 생각했을 때 이 어깨선의 직각으로 소매통 가이드라인을 그렸을 때 이렇게 품이 커질수록 옆으로 수평으로 이동하면 소매통이 작아집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품이 커질수록 같은 길이의 소매통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어깨선에서 잘려지게 되는 거죠. 동일한 아몰 깊이에서 드랍 숄더 오버사이즈에서는 상동이 커질수록 아몰 길이가 짧아지고 소매통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동 사이즈가 커질수록 진동 깊이, 아몰 깊이는 내려가야 한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다면 오버사이즈 드랍 숄더에서는 아몰 깊이를 얼마만큼 내려줘야 할까요? 좀 전에 보여드린 이 보라색 선을 그대로 수직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길이를 유지하면서 이 포인트에서 가슴둘레선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율로 봐서는 키워진 품의 절반만큼은 내려줘야 처음에 그렸던 이 밸런스를 유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 길이를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깨 각도라던가 가슴 둘레라던가 디자인에 따라서 변수가 워낙 다양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몰 깊이는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변화가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슴 둘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아몰 깊이가 내려가야 소매통이나 진동 길이가 너무 작아서 불편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시겠죠? 어깨 구조 두 번째, 꺾이는 어깨 드랍입니다. 어깨선에서 이렇게 가다가 소매가 꺾이는 구조죠. 여기에서는 어깨 각도에 따라 조금 다르고 이 꺾이는 포인트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거기에서도 꺾이는 각도가 더 꺾일래 덜 꺾일래 하는 부분에서 또 제도법이 달라집니다. 좀 전에 보신 1번 직선적인 어깨, 즉 어깨선에서 연장으로 나가는 어깨 구조보다는 변수가 조금 더 많아서 난이도가 살짝 더 있습니다. 이 꺾이는 어깨 드랍에서는 이미 소매와 몸판이 겹쳐진 상태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소매통 조절이나 가슴둘레, 아몰 깊이에 따라서 이 겨드랑이 겹친 부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겨드랑이 겹친 분량이 어떤 숫자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이 겹친 분량이 많다는 것은 패턴의 면적 아니면 원단의 면적이 크다는 것이잖아요. 덜 겹치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더 편하겠죠. 이 부분이 많이 겹칠수록 활동량이 겨드랑이 부분이 더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틈틈이 녹음을 하고 있어서 조각조각 사실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거든요. 뒷부분은 조금 부드럽게 재미있게 얘기해 드릴게요. 어떻게 얘기해야 재밌을까요? 여기서 잠깐 소매와 아몰 곡선을 이야기하고 어깨 드랍의 아몰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핑크색은 아몰의 곡선이고 이 초록색은 소매의 곡선입니다. 얘네들을 마주 잡으면 같은 느낌의 오목한 곡선이 되잖아요. 이렇게 아몰과 소매가 비슷한 느낌의 곡선일 때 봉제하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아몰의 곡선을 그대로 소매에 카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소매의 면적은 넓어져서 편하겠지만 봉제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한쪽은 볼록 곡선, 한쪽은 오목 곡선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겠죠, 봉제하기에. 이렇게 드랍 숄더에서 아몰을 그린 다음 그대로 카피해서 소매를 사용하게 되면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편하긴 하겠지만 봉제하기에는 약간 불편하고 또 차렷하면 이 부분이 불룩하게 남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 부분이 이 별 표시죠. 그렇기 때문에 드랍 숄더에서 소매산을 그릴 때 겨드랑이 부분의 곡선을 아몰의 반대곡을 써주는 것입니다. 제가 겨드랑이 겹침 소매 아몰 반전 곡선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겨드랑이 부분의 반전 곡선은 레글런 소매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겨드랑이 부분 이해하시죠? 다시 한번 어깨 드랍 아몰 구조 두 가지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옆선 연장으로 그려주는 직선적인 아몰. 이 아몰이 곡선이더라도 입었을 때 직선 느낌으로 보인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의 아몰처럼 그려주는 곡선적인 아몰. 이 2번이 어깨가 1번보다 더 좁아 보입니다. 같은 면적의 같은 가슴둘레더라도 어깨 라인이 1번보다 덜 드랍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깨도 더 좁아 보입니다. 아몰 구조 직선적, 곡선적 두 가지 이제 기억하시죠? 드랍 숄더는 어깨 구조 두 가지, 아몰 구조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어깨는 직선적인 어깨와 꺾이는 어깨, 그리고 아몰은 직선적인 아몰과 곡선적인 아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드랍 숄더를 제도하실 때는 이렇게 어깨 구조에서 한 가지, 아몰 구조에서 한 가지 선택하셔서 짬뽕 하시면 어떤 디자인도 제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드랍 숄더 패턴을 제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깨 두 개, 아몰 두 개, 총 4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드랍 숄더 짬뽕의 메뉴판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드랍 숄더 짬뽕 메뉴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짬뽕 1 더하기 1, 그러니까 어깨 하나, 아몰 하나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첫 번째 직선적인 어깨와 첫 번째 직선적인 아몰을 선택했을 때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깨가 직선이고 옆선도 직선으로 올라오는 이 느낌. 이 구조는 어떤 체형이나 어울리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는 드랍 숄더 패턴으로도 가장 많이 보이는 패턴입니다. 드랍 숄더 짬뽕 두 번째 메뉴입니다. 직선적인 어깨 그리고 보통의 곡선 아몰 두 가지가 만나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물론 소매통 조절과 품 조절 아몰 깊이 때문에 겨드랑이 겹친 부분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겠죠? 여기서 보시면 같은 가슴 둘레에서 어깨 사이즈를 더 크게 놓을수록 아몰 길이가 더 작아지죠? 그래서 생기는 또 다른 밸런스가 있습니다. 드랍 숄더 짬뽕 세 번째입니다. 꺾이는 어깨 드랍과 직선적인 아몰의 조합입니다. 이렇게 어깨가 꺾이고 옆선의 연장으로 직선적인 아몰 구조. 옆에 보시면 어깨각과 직선적인 아몰 보이시죠? 여기에서 볼 것은 이렇게 어깨각이 한 번 더 휘니까 소매통 아몰 길이가 더 작아지고 이 겨드랑이 부분이 더 겹치게 되죠. 그래서 이 모자란 이 보라색만큼 깎이는 이 부분에 모자라는 양만큼 물론 아몰 깊이가 깊어지기도 하고 소매통 부분을 안쪽에서 키워야 하니까 겨드랑이 겹친 부분이 앞에서 보신 다른 짬뽕보다 더 많이 겹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랍 숄더 짬뽕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꺾이는 어깨 각도와 곡선 아몰이 만났습니다. 이렇게 합체해서 보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직선적인 아몰의 구조보다는 이 구조가 소매통 아몰 길이가 덜 작아지죠. 그 부분이 눈에 보이는 차이입니다. 드랍 숄더 완전 정복 오늘 이런 편 어떠셨어요? 제가 짬뽕 메뉴판까지 설명드려서 좀 복잡하고 어려우셨죠? 그러면 짬뽕 부분은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지금 보시는 어깨 구조 두 가지, 직선과 꺾이는 것, 그리고 아몰 구조 두 가지, 직선 연장의 느낌, 그리고 보통의 곡선 아몰. 이렇게 4가지만 기억하시고요. 다음 드랍 숄더 완전 정복 패턴 제도 실습 시간에 저와 함께 제도하시면 드랍 숄더 패턴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소잉핏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